엄청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린 끔찍한 사례를 경험했죠. 1918년 독감은 모든 유행병 중에서도 압권이었습니다. 역사상 그에 보다 심했던 적은 없었죠. 세계적인 질병 사례로 볼 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일단 사람들 사이로 침투한 후엔 그야말로 폭발했으니까요. 이 새로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1918년 7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북유럽에서 나타났죠. 전쟁이 끝나가면서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몹시 아픈 병사들이 군대 수송선 안에서 아주 가까이 붙어 있었던 거죠. 급속도로 퍼지는 바이러스가 발전하기엔 그야말로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바이러스는 서부전선을 따라 군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도시의 다세대 주택에 살든 작은 농촌 마을에 살든 마치 들불처럼 밀고 들어왔죠. 알래스카의 외딴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죠. 학교는 문을 닫고 병원은 난리가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삽시간에 죽어나가자 시신을 한꺼번에 매장해버렸죠.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원인 물질을 분리할 수도 없고 백신도 없었고 면역 혈청이나 치료약도 없었으니까요. 당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인구의 상당수를 잃었습니다. 인도에서만 약 1,7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선 70만 명쯤 사망했죠. 절정에 이르렀을 땐 일주일에 필라델피아에서만 4,500명이 인플루엔자로 급사를 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너무 두렵고 놀라운 상황이라 사람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감은 전염력이 강했습니다. 또한 사망률 곡선이 아주 독특했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했죠. 유아나 노인이 사망하는 건 정상인데 이땐 20, 30대가 많이 죽었거든요. 그게 1918년 독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 병에 대해 풀지 못한 주요 미스터리 중 하나죠. 천연두처럼 아주 치명적인 바이러스는 아니었어요. 천연두는 사망률이 50%까지 오를 수 있는데 1918년 독감은 사망률이 1, 2%였죠. 1, 2%라고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감염되면 수천만 명이 사망할 수 있죠. 그 1년 동안 약 5천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죠. 1918년 독감은 수천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지만 결국 약화됐습니다. 확산은 멈췄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기 때문에 더 갈 곳이 없었던 거죠. 1918년 바이러스가 어디서 온 건진 모릅니다. 당시엔 바이러스를 추적할 수도 뭔지 알아낼 수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해진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린 여전히 파괴적인 전염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다면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죠. 게다가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나 다른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1918년 같은 병이 또다시 생긴다면 전 세계에서 유행성 인플루엔자로 죽는 사람이 수억 명에 이를 겁니다. 우린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죠. 우리가 독감에 대해 기억해야 할 점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뜻은 아니란 겁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뿐이죠. 이 지역에서는 특히 중국 남부에서는 사람들이 닭을 살아있는 채로 구매합니다. 마음에 드는 닭을 고른 다음 그 자리에서 닭을 잡아서 요리에 사용하는 걸 좋아하죠. 전염성 질병과 관련해 가금류 시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다양하고 광범위한 지역에서 들어온 수많은 새들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 전염병이 아주 쉽게 퍼질 수 있죠.
우린 오랫동안 닭 속에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전염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1997년 그 생각이 바뀌게 됐죠. 1997년 홍콩에서 우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금류에서 사람에게 직접 옮겨가 인명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해 5월 홍콩에 살던 한 3살짜리 사내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으로 옮기자 병세가 더 악화됐고 약 닷새가 지난 후 아이는 결국 사망했죠. 하지만 병명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한테서 바이러스를 분리한 후 정체를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건 인간의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것으로 그건 조류 인플루엔자인 H5N1이었죠. 정말이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H5N1 같은 조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된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었거든요. 당시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홍콩에 있던 두세 개의 양계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한 건데요. H5N1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사망한 아이에게 전염된 것과 같은 바이러스였죠. Health officials were called to this wholesale market in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They found dozens of birds dead. 우린 표본을 채취해서 검사한 후 홍콩에 있는 거의 모든 가금류 시장이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더 나오기 시작했죠. 그 심각성과 독성으로 볼 때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습니다. 환자는 전부 합해 18명이었는데 6명이 사망했으니 치사율이 33%인 거죠. 그 바이러스가 두려웠던 건 치사율이 아주 높았기 때문입니다. There is a possibility this virus could become stronger. Yes, there is that possibility. 가장 큰 공포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이 되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공포에 휩싸였죠. 그 일로 전 세계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았죠. 그러다 대유행으로 번지게 될까 봐요. 所以你哋唔需要擔心啊。 홍콩 당국은 이 바이러스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Scientific evidence here has suggested that a new flu virus has come from chickens. So today, on government orders, they killed every chicken in Hong Kong. 그것은 꽤 과감한 결정이었습니다. 홍콩엔 큰 소동이 일었죠. 닭을 모두 도살하면서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거든요. 그 일로 살아있는 가금류가 있던 시장에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그런 조치가 취해진 후 홍콩에서는 새로운 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척 다행스럽게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죠. 진짜 무서운 시나리오는 아주 치명적인 변종 바이러스가 갑자기 새한테서 사람한테 옮아간 다음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전이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치명적인 전염병이 대유행하게 되는 단계인데 아직 그런 일은 없었죠. 하지만 H5N1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2003년 태국에서 사람들이 다시 H5N1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시작했거든요.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엔 베트남이, 2005년엔 인도네시아에서도 발병했죠.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들은 수천 마리,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가 죽었죠. 1997년 H5N1이 출현한 후 조류 독감은 사실상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미국은 그때부터 면역이 된 것 같아요. Bird flu virus is spreading here in the U.S., affecting millions of chickens, turkeys, and ducks. Now in 16 states, more than 5 million. 25 million, 33 million chickens. Those hens will have to be destroyed. It is the biggest outbreak of bird flu in U.S. history. 공장식 축산 농장엔 수백만 마리의 닭이나 오리가 아주 한정된 공간에 모여 있죠. 독감은 여러 개체들이 밀접하게 모여 있는 걸 좋아합니다. 따라서 거대한 가금류 농장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면 아주 환상적인 환경이 되는 거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은 조류 바이러스가 다른 종으로 옮겨간 다음 새 숙주에게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응해 사람 간으로 확산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화론적으로 볼 때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쉽게 침투하는 방법을 알아내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럼 그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요. 기본적으로 만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일으키게 된다면 아주 빠르게 확산될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그거죠. 만일 유행성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면 그 발원지가 남극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곧 퍼질 테니까요. 2009년은 우리가 인플루엔자에 대해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다들 다음으로 유행할 바이러스는 아시아에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멕시코에서 나왔고 다음 바이러스는 닭한테서 나올 줄 알았는데 돼지한테서 나왔거든요. More swine flu deaths are being reported in Mexico, the epicenter of the outbreak.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독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했는데 그때는 정기적인 독감 시즌이 아니었죠.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초기 감염자들은 증세가 심각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망했죠. WHO는 즉시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WHO 사무실로 즉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응급 상황이니 와야 한다는 거였죠. 그 즉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틀이나 사흘 동안 집에 가지 못했어요. 걱정과 우려가 상당했습니다. 멕시코에 있던 사람들은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돌아왔죠. 그러자 다들 생각하기 시작했죠. 다시 시작이라고요. 1918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됐다고요. 뉴욕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이 바이러스는 사람 간에 쉽게 전염이 됐습니다. 몇 달 만에 전 세계로 퍼졌고 각국엔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멈추려면 백신이 필요했는데 아직 없었죠. 이 바이러스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바이러스의 유전자 지도를 분석해보니 H1N1 돼지 바이러스였습니다. 당시 사람들한테 그 바이러스가 돌고 있었지만 그건 인간에게 적응한 거였는데 이건 돼지한테 적응한 거였죠. 그건 혼합된 바이러스였습니다. 그 유전자의 일부는 미국에 있다고 알려진 돼지 바이러스한테서 온 것이었지만 또한 다른 일부는 유럽이나 아시아에 있다고 알려진 돼지 바이러스에서 온 거였죠. 그냥 혼합된 게 아니라 세 종류가 혼합된 괴물 바이러스였죠. 소위 3중 재배열 바이러스였습니다. 이 바이러스엔 서로 다른 조상이 여럿이란 뜻이지요. 새한테서 오는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게 돼지 몸 안에서 하나로 합쳐져서 서로 섞인 겁니다. 돼지 폐에는 인간 독감과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달라붙을 수 있는 바이러스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혼합 용기처럼 조류 인플루엔자도 인간 인플루엔자도 돼지 세포엔 달라붙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간이나 돼지를 동시에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죠. 두려웠습니다. H1N1이었으니까요. 이미 돌고 있던 바이러스의 아형으로 새로운 변종이었는데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보였거든요.
새 유행병이 생길 때마다 새 백신을 만들어야 하는데 백신을 만들려면 늘 6개월이나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죠. The government is hustling to get 200 million doses of vaccine made and get it out to the public, and for a lot of people it can't come soon enough. 2009년 미국 정부는 전 세계와 함께 대규모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 즉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였죠. 백신 만드는 데는 몇 달이 걸렸는데 다들 아주 답답해했죠. 더 이상 빠르게 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Officials now say only 45 million doses of the H1N1 flu vaccine will be available. That is a third of the amount the government was expecting. 백신은 10월이나 11월이 돼서야 미국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고 너무 모자랐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엔 몹시 아픈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대략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죠.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사실 안타깝지 않은 죽음은 없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웠던 건 그렇게 지독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1918년 독감처럼요. 그에 비하면 비슷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돌며 점점 더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망률이 훨씬 높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았어요. 전염이 너무 쉽게 됐기 때문이었죠. 정말 운이 좋았죠. 이 바이러스는 빨리 확산되는 대신 그다지 치명적이진 않았으니까요. 2009년엔 최악은 피했습니다.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돌고 있던 바이러스의 아형이라 사람들이 이미 면역력이 생긴 상태였죠. 만일 새로운 아형이 없거나 H7N9, H9N2 또는 전혀 본 적이 없는 게 퍼졌다면 사망률은 상당히 높아졌을 겁니다. 2009년 독감 대유행으로 배운 교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대유행은 언제든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였죠. 독감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동물과 접촉하는 곳이라면 세상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엔 동물 농장, 가금류 농장, 돼지 농장들이 있죠. 우리는 그동안 운이 좋았던 겁니다. 잠정적으로 독감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늘 존재하니까요. 다음 인플루엔자 대유행이 언제 또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도 새들 사이에 그리고 돼지들 사이엔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죠. 따라서 우린 전 세계에서 인플루엔자를 늘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타케오에 있는 가금류 시장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현재 돌고 있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추적, 감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돌 확률이 높은 위험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시장엔 종종 여러 야생 동물들이 나오기도 하고 집에서 기르던 닭이나 오리 또는 다른 가금류들이 아주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섞일 가능성이 있죠. 이런 곳엔 새들 배설물이나 피에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으니 아주 위험하죠. 이런 환경하에서는 그 어떤 병원균이나 질병이 퍼지는 것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시장에 짐승을 팔려고 나갔다가 그날 다 팔지 못했어요. 근데 그 시장에 병든 짐승이 있어 접촉을 한 거예요. 그 새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면 병든 짐승과 접촉을 했던 새니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죠. 동남아시아의 축산 농장은 바이러스가 섞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농장주들이 닭과 오리와 돼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함께 키우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군데 모아 섞어 키우면 조류 독감은 돼지 독감과 섞이게 되고 그렇게 섞인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의 독감과 훨씬 더 섞이기가 쉬워집니다. 지금도 인플루엔자 대유행은 다가오고 있다고 장담합니다. 정확한 시기를 알 수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우린
획기적인 독감 백신이 필요합니다. 독감 바이러스 학자들의 큰 꿈은 범용 백신입니다. 독감 범용 백신이 나오면 예방접종을 일찍 할 수 있고 아주 오랫동안 예방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몇 년, 몇십 년 동안이요.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한 번만 하면 계절성 독감 때문에 해마다 주사를 맞지 않아도 되고 다음 유행병도 예방할 수 있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여러 방법이 진행 중입니다. 헤마글루틴은 여전히 중요한 항원이죠. 우리도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린 머리 부분에 집중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줄기 연구에 접근 중입니다. 줄기에 반응하는 백신을 만들면 더 많은 종류에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바이러스 내의 여러 단백질에 동시에 접근하고 있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전 임상 단계거나 임상 실험 중이죠. 우린 더 나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기 위해 이제 막 분자 생물학 기술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학이라는 측면에선 제 생각에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약 20년 전에 비하면 말이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인플루엔자 백신 연구를 전 세계적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작년에 우린 새 독감 백신을 개발하는데 겨우 3,500만 달러만 투입했습니다. 그게 답니다. 우린 이게 전 세계 안보에 아주 중요한 문제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어느 정도 정치적 의지를 갖고 이런 종류의 문제에 정치적 관심을 기울이는 게 사실은 엄청난 이익이라는 걸 이야기만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독감이 대유행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재앙까지 못 막는 건 아니죠. 말할 것도 없이 바이러스는 우리를 놀라게 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죠. 사모님 처음 만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딱 보고서 미화 많이 나요. 아예 프레임지? 조금 약간 허세가 있으셨네요. 허세 정도가 아니지. 형님 연상이시죠? 저도 연상이잖아요, 2살. 나 2살이야. 저도 2살이거든요.